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서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역전. 오늘 우리 방송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알려드리려고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선 오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리고 국회의원급으로 중앙당 대변인이 됐던데, 야 어떻게 경기도당에서 바로 중앙당 대변인이 됩니까? 제가 그 이유를 좀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지난 총선에서 스픽스에서 그 활동했던 내용들이 쇼츠로 많이 제작돼서 수백만 회를 기록해가지고 뭔가 발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이 기저에 있습니다. 아닌가? 야, 대변인 되자마자 방송용 멘트로 나오네. 아닌가 이러면 서운하지. 잠깐만요. 지금 옆에서 나도 그런가 생각하고 계시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수석 대변인입니다. 한때.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만요. 김지호 대변인님 말이 맞다면 우리 최인호 의원님도 당연히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 양보하고 내가 뭐 또 대변인으로 자천해야 됩니까? 수석 대변인. 자천이군요. 그럴 수가 없지. 네네네. 네. 박수 터져야지. 실세 김지호에게 박수. 그러면은 실세 김지호 대변인은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세를 더 좋은 자리로 가실 거는 또 미리 축하드리고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맞은편에서 나에게도 저런 날이 오겠지? 기뻐하고 있는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요즘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또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뭐 그런 자리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방송을 하면서 하여튼 제 고향인 대구, 경북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요 강 변호사님은 독특하고 감사한 게 원래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이시고 민변에서 활동하셨고 이제 아예 식구들을 모두 모시고 다 서울 이사 오신답니다. 가족들도? 네, 네. 가족들 전부 그래서 활동을 서울에서 하신답니다. 그렇죠. 자꾸 이제 방송이 많아져서 깨짝깨짝 들어와가지고요. 와,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일단 한번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라고 아내를 설득을 해봤습니다. 네, 야 사모님도 대단하시네. 그 남편 말을 믿어요? 그래서 1년 안에 승부를 보라고. 좋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스픽스가 너무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전계환 대표가 정말 입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근데 뭐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씀은 감사한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입이 찢어졌다는 말은 듣기가 굉장히 겁니다. 요즘 뭐 이런 거 열심히 제가 공동구매로 판매하고 있어서 차라리 전계환은 평론보다도 홈쇼핑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아니 전화가 한 2군데서 왔던데 야, 너 어디 대통령실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어머. 아니 한 번도 상상을 안 해왔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대구에서 소문이 났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언론이 이제 저 모양 저 꼴이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죠. 하여튼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만 저는 스픽스를 지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걸 열심히 팔고 공동구매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한번 만들면서 정치평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요 전계환 대표가 정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학교 졸업할 때는요 고깃집도 했었다가 망했고요. 망했어요. 그 박진영 평론가랑 같이 했었대요. 그러다가 망했고 뭐 이것저것 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소고기인가요, 돼지고기인가요? 그때 소고기였죠. 그러니까 박진영도 참 거짓말이 많이 들었구나. 시간 내하고 본인이 뭐 같이 뭔가 사업을 했다고 하면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고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스픽스가 전부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완전 다른 매체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하는 일이 여러 가지여서 참 집중을 잘 못하는 상황이다. 뭐 아니 그래도 스픽스는 지금 언론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곳이어서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오케이를 지금 해주려고 심사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죠. 우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규모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방송인데 뭐 중우장대 산업하고 있는 큰 언론사처럼 어디 출입한다, 국회다, 어디다 이런 거 필요하면 가면 되는데 굳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또 우리가 우리대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본분에 맞게, 직분에 맞게 우리의 역할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 네. 대변인이 돼가지고 당에서는 월수금 오전 9시부터 비공개 최고위, 9시 반부터는 공개 최고위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스픽스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공개 비공개 아주 열심히 지금 출석하고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경청하고 왔습니다. 근데 스페셜 도움이 될까 하고가 왜 연결이 될까요? 아니 계속 뭐래도 이렇게 뭐래도 이렇게. 아니고 연결하네. 새날에 나가면 새날을 위해서 이동형 TV는 이동형 TV대로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의례적인 멘트네요. 의례적인 멘트. 아니 그러니까. 근데 멋집니다. 나는 김지혜 대변인하고 방송하면서 만나가지고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하여튼 승승장구하시고 뭐든지 열심히 했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건 개인적인 일들이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성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3천. 장중 3천 뚫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장 마감도 3,020일 끝났습니다. 야 너무 기쁘지 박수 일단 않습니까? 박수. 3천 돌파. 3천 돌파. 자 대통령 싱크 한번 들어보죠. 네. 싱크. 오늘 대한민국 주가가 2,992.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오늘을 기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야, 지금 대통령 얼굴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듯한 얼굴인데요. 어떻게 2,992.1로 해서 3,020으로 마감을 했냐. 중간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거 떨어지고 끝나는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저거 보십시오. 야, 3,020.84입니까? 3,021.84. 21점이군요. 와, 대단한데요? 3년 반 만이다 그죠?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올 정권사에 있는 임원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게 고점이다, 상투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보다 야 이제 정상시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서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게임의 규칙 말고 실제로 우리 주가가 저 정도 가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시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매우 강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식 투자하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나서는 알거지. 주식 관련돼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주가가 3천 넘어섰다라고 하니까 저일보다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그 주식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주 가까운 친척 두 분이 주식하다가 완전히 탕진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탕진 다 하고 난 뒤에 또 용돈이 생기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또 주식하다가 또 날리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네. 전혀 안 했는데 그 솔솔 좀 그런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이제 누구하고 좀 만났어요. 원창께. 네. 잘 아는 분인데 이제 경제를 잘 아는 분이죠. PBR이라는 그런 저 수치가 있는데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우리가 2,500 수준일 때 0.65 정도였는데 오늘 딱 1이 돌파됐어요. 3,000 돌파하면서. 그럼 5,000 돌파하면 1.6이 된대요. 그 정도는 자기가 볼 때는 가능하다. 지금 1분이 1.67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1분 수준으로만 가면 5,000 가까워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딱 그 말 들으니까 좀 해볼까 처음으로. 근데요, 제가 주식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하랍니다. 들어가랍니다. 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럼 하면 제가 벌면 좀 드릴게요. 아주 좀 개평준. 약간 느낌이 이게 약간 이게 투기판으로 가는 것 투기가 같은데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고 한번 그럼요.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네. 쭉 갖고 있다가 쫙 가라. 좋아요. 쫙 한번 가봐라. 제가 이제 들어봤던 그 전문가의 이제 설명 중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고 그 회사가 어떤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주주가 되어서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경제 교육이 없다는 없다. 거예요. 그 말 듣고 정말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미 우리 애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자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의 성장과 나의 부가 좀 이렇게 이제 신장되는 것이 일치하는 이 좋은 공부, 포트폴리오, 우량기업,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국부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왜 못하느냐? 첫 번째 돈이 없고 두 번째는 그런 걸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생각도 동시하고 있죠. 저도 그 말 듣고요. 그들이 저희 아이들이 세뱃돈 받았던 거를 모아놨던 돈이 네. 있어서 300만 원씩을 주고 우량주를 사가지고 뭐 해봐라 이렇게 좀 했어요. 그때 그들이 산 주식이 현대건설이랑 뭐 삼성전자 이런 거였거든요. 저도 같이 샀는데 저도 이걸 할 줄 모르니까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 사람들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아무나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뭐 어찌됐든 이제 저런 것들이 일단 투자다, 투기다 이거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기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제 주식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하여튼간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자, 강유정 대변인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한 상인의 호소에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 쿠폰 13조 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 재래시장을 위해서 추경 예산으로 소비 쿠폰 13조 원을 쓰게 한다. 그러니까 더 잘 될 것이다.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제라는 것이 실제로 흐름을 타서 심리가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고 소비를 많이 진작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이렇게 주가가 딱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한마디로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투자하러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로 들어온다는 거는 한국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고 외국인들이. 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장밋빛이 예고돼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니까 소비하는 사람들도 내가 돈을 쓰고 나라 경기가 좋아지겠네? 희망을 가지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인이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다. 그 선순환이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담 참석하시고 돌아오자마자 새벽에 돌아오셨는데 또 곧바로 국무회의 참석하셔가지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을 시켰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생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품권과 카드 중에 선택한다. 이런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도 7년 이상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못 갚은 가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빚도 좀 탕감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큰 계획들이 많거든요. 우리 민주당 대변인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한 달 정도 가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동안 한 일이 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3년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많이 벌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30년 전에도요. 코리아 리스크, 네. 대북 리스크, 재벌 리스크로 저평가 받았고요. 삼성전자 미국에서 상장했으면 한국 주가보다 4배, 5배 더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직접 대놓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했습니까? 대북 풍선 막았죠? 대북 스피커 막았죠? 네. 그리고 또 국정원장을 조금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바꿨습니다. 자, 일본하고 관계 좋아졌죠? 미국하고 관계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대외 안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투자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여기에 상법 개정안,
그게 재벌 리스크 아닙니까? 상법 개정안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주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뭐 주식을 부양하려고 뭐 어떤 돈을 끌어다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시장이 공정하게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게 예측 가능한 그런 경제 환경만 만들어줘도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다. 여기에 서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상 계엄 저지른 이후에 밤에 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있었는데 이제 대선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나오죠. 움직이고 있어요. 자, 지역 카페 이게 굉장히 핀테크 기술이 있어요. 두세 달 안에 이 돈을 다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축도 네. 못해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질 수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지금 이 국가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도 검토를 지시하도록 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많은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겠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재용 삼성전 회장도 청소년에게 꿈주겠다. 학생 10만 명에게 AI 교육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공계 지원 또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해서 이 대통령이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 참석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머니나 우리 지금 댓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가 왜 김민석 총리를 수사하는 겁니까? 주식 얘기 그만하고 김민석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정기현 대표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일단 검찰이 도발했죠. 도발의 목적이 있겠죠. 뭐냐?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할 건 하겠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서울지원 뭐 이종배 의원이라고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배당을 해서 수사를 시킨 전례가 있느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이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 김민석 우리가 정면 겨냥해서 이 사람 범죄 사실 찾아내겠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2의 조국 사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먼지털이식.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 왜 지금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뭔가 지금 김용현에 대한 추가기소, 윤석열 재구속 같은 것이 어느 순간에 딱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정도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마지막 저항을 하는 그 신호탄이 국힘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화답하듯이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한다고 바로 수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김민석을 낙마시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힘은 국힘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뭔가 합작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 도발하고 있다. 판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사건이 근데 웃기냐면은 네. 이종배 이 사람 뭐 맨날 고소고발하는 사람인데 근데 고발 내용이 이래요. 뇌물수수죄, 그 다음에 조세포탈죄, 정치자금법 위반 이 세 개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글자만 딱 나오면 타이틀만 딱 뽑기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리고 지금 뉴스들 보면은 벌써 타이틀을 제2의 조국 뭐 이따위로 타이틀 다는 언론들이 벌써 나와요. 블로그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에도 20대 애들의 어투로 되게 젊은 사람들 무슨 맛집 소개하는 그런 어투로 김민석 총리 문제 정리, 재산 논란 정리 이런 것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발 내용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거야 간단해요. 자, 세비를 5년 동안 5억 정도를 받았는데 쓴 거는 한 13억 되더라. 네. 번 돈보다 쓴 돈이 8억이나 많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8억을 뇌물 받았나 봐. 가능성이 전제가 있어. 그거죠, 전제가. 네,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뇌물수수죄네?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네요. 가능성을 얘기해요, 이종배 의원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검찰이 수사팀 배당했다? 수사 착수했다? 제2의 조국? 이거는 프레임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근데 노림수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자리를 가지고 힘싸움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협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계속 퍼부어서 초기에 완전히 너희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건 기세를 보여주다가 우리가 원하는 절 좀 주면 우리가 그냥 자제할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근데 진짜 좀 약간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얘기를 하니까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사면 불가라는 내 소신을 네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해줄게.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고요. 매일신문이라고 이제 대구의 그 유명한 보수적인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조국을 낙마시켰어. 김민석 주말 못 버티게 해줄게. 네. 라고 하면서 지금 유튜브로 난리가 났습니다. 썸네일 자체가 이번 주 안에 물러납니다. 네, 이번 주 안에 그런 식으로.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지금 매일신문 뉴스 캐비넷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김민석 주말 못 버팁니다. 제가 조국 낙마시켰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보고를 받았다는데 네. 수사 기소 분립 공약에 대한 정반대 방향으로 보고했다. 뭐 문건 하나 없이 구두로 보고하려 하다가 뭐 늦게 들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네. 부랴부랴 이제 문건을 내놓았는데 그 문건 내용이 정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회의하면서 황명이냐 뭐냐 도대체. 네네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난무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리고 또 오늘 그 민주당 중앙당사 압색했던 네. 그 검사가 또 오늘 또 보고하러 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 장면들이 한편으로는 항명, 한편으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배당. 이게 주는 어떤 정치 검찰의 함의가 분명히 오늘 하루에 다 드러났다. 자, 그런 그 이제 저항이라 봐야죠, 저항. 네. 자, 저항인지 얕잡아 보는 건지 결국 수사는 검찰이 해체되더라도 검사는 어딘가 배치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마음먹으면 당신 정도는 잡아 넣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오기 같은 게 지금 발동할 수 있고 저는 단순하게 이 건이 저항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 있다. 너희들이 미간말찍에 하찮은 것들이 개더지 같은 인생 살다가 이제 정권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정치라는 게 금도도 있고 넘어야 될 선 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정권이 출범하고 총리 지명을 했고 인사청문을 앞둔 시점에 그것도 대도 안 하는 거 가지고 고발한 걸 가지고 배당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주진우가 나와서는 완전히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다시 법과제도로서 이들을 통제할 것이냐. 저는 한편으로는 잘 됐다. 검찰을 정말로 완전 해체하는데 누구 말 맞다 나 가루 내듯이 해체해서 국민을 위한 정말로 법 집행기관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거 아니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김건희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팩트로 확인된 것도 없고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자,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 다 걸어라. 죽을 각오로 나와서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법과 그리고 절차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더 강력하게 가지 않으면 내란 세력 척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다음 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 관련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2번을 통해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면서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자진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의 최소 6억 원이 넘는다.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왔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2차례 총선에서 재산을 공개하면서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김민석 후보자는 2022년과 2023년 2차례의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현금 6억 원을 벌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거 신고 안 했냐 이런 얘기죠. 근데 김민석 후보자 측의 얘기는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아닌 것이고 출판기념회에서 사용하고 출판기념회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경조사 본인 이제 결혼도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부친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그것은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다 소비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들 유학비는 내가 아니라 전처가 돈을 다 댄 것이고 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정가의 10%인 권당 1,800원의 인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은 출판기념회 출판을 통해서 벌어들인 538권에 대한 인세밖에 없다. 출판기념회를 할 때마다 3억 원 안팎의 눈만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기념회에 보니까 이건 주진우 의원 주장입니다. 2번에 걸쳐서 6억 원이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김민석 후보자는 2021년과 2023년에 기타 소득으로 97만 원만 신고했느냐.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김민석 후보자 국무총리 되고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대선 후보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냐. 지난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를 거론되던 사람들이 줄줄이 어떠한 정말 끔찍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니네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제기가 뭐 대단한 제보를 받고 시작한 문제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총리 후보자 됐대. 그래서 한번 보자 서류들, 페이퍼들 보고 재산 신고한 거 쭉 서치해서 소득하고 지출하고 안 맞을 것 같네. 뭐 애는 유명한 대학 간다면서. 그럼 유학비가 얼마야? 이거 뭐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구만. 그냥 이 정도 스토리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거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 와서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조사 뭐 착수하면 뭐합니까?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다 그러면 이 잣대로 국민의힘 의원 전체 싹 다 털어보자 이거예요. 네. 전부 다 재산 형성 과정 다 조사해서 번 돈보다 지출이 많다. 혹은 자녀한테 주진우 대표적이죠. 네. 자녀 명의의 재산이 많다. 다 조세 포탈, 다 불법 증여. 똑같은 장애로 다 털자고요. 시민단체 놉니까? 같이 하면 돼요. 네. 싹 다 페이퍼 아까 얘기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페이퍼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종이 다 공개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 털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게 또 증인 채택 아니겠습니까? 증인 채택을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증인하고 참고인 채택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에서 닷새 전인 19일날 원래는 어제잖아요. 예, 합의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증인 채택도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 예전 부인 정말로 당신이 애 학비를 다 대고 지금 2억 원이 넘는다는 그 비용을 다 댔다 그러면 네가 나와가지고 소명해라. 네가 증인으로 나와라.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막 있어요. 그 전 부인까지 하는 거는 뭐 편인적이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정치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문제의식을 느낀 게 그 아들 문제 지난주에 막 정점화 시켰잖아요. 네. 아니 재산이 2억 분인 사람이 왜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냐? 유학 보냈냐. 아니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틀림먹은 거예요. 그럼 집안에 이제 재산이 작으면 미국에 유학 갈 수 없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해서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이 다 어렵지만 그래도 유학 갈 사람 유학 가고 또 한국에서도 어렵게 고학하고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또 전문성하고 기술 다 배워서 이만큼 일구어낸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 사람들은 아주 기족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사는 사람들만 미국 유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한다 하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계급주의적인 기득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다리가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 외치고 선거 때만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딴 식의 저급한 인식을,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나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붕괴를 했습니다. 나명자님께서 민주당은요 이번에도 이 총리 후보자 지키지 못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지키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악마들로부터 이번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셨고요. 박영희 님도 민주당도 강하게 역공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검사들이 여기서 왜 나섭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에서 따질 거 다 따져라. 결함이 있다면 또 소명하면 되고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자체를 열지 않고 바깥에서 저렇게 이제 공방을 하면서 검찰까지 끼어들어서 자, 총리 지명자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방식 하지 말고 날짜 확정해서 이틀 동안 자, 인사청문회 해라. 인사청문회 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소명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일관된 논리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첫째, 시간을 미룰 여가가 없다. 그러면 국힘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단독 인사청문회라도 해야 되죠. 그런 각오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따져보자는데 동의. 모든 문제 제기 다 하라. 당사자 소명 듣고 나서 판단하자. 이것도 예를 들어 국힘이 안 하겠다면 처음부터 깽판 치는 거죠. 네. 자, 저는 인사청문회 시기를 정해놓은 대로 가고 하루라도 더 늘린다면 그것도 여야간에 합의해라. 제대로 검증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민주당이 결심을 하고 정면 돌파 각오하고 국민들을 설득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수진님께서 저들은 저렇게 사악하게 나오는데 민주당은 왜 한덕수 같은 자를 승인해 줬습니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김지호 대변인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저격수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오히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얘기보다도 주진우 의원의 재산 논란이 더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네. 재산 사항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주진우 의원이 20세 아들이 있는데 네. 3년 전에 한 7억 8천만 원? 8천. 네. 그 정도의 어떤 현금성 예금을 증여받아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았죠. 아직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자 7.8억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증여세로 3억 정도 내야 돼요. 1억 5천에서 3억 가까운 돈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본인은 아주 호기롭게 얘기하더라고요. 증여세 다 냈습니다. 그러면 그 2억 넘는 증여세는 어디서 난 거죠? 아니 17살 고등학생이 2, 3억의 돈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증여세 자금 출처 부분도 어떻게 돈이 형성된지 그것도 만약에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소명이 없어요. 그리고 주진우 일가가 가지고 있는 70억의 돈 이것도 검사 월급 그리고 증여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데 네. 완전히 내로남불인 게 나는 합법적으로 했다 끝이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도 당신은 범죄자 나는 검사 내가 당신을 범죄자라고 하면 이것이 범죄 행위야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 검찰까지 껴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정이 아니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마치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의원회관에 그런 공영 공간 거기도 사실은 공적 공간입니다. 네. 의원실에서 보좌진 사용하고 본인이 사용하죠. 거기서 싹 인테리어를 했어요. 요상한 인테리어. 전기공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벽공사도 했습니다. 네. 여기 최인호 선배님 계신데 국회의원 중에 의원회관을 자기 사적 공간으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가구도 다 빼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그럼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진우가 제가 정말인가? 예,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299 제가 작년에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의원실을 다 방문했는데 이상 야릇한 의원실이 있어서 봤더니 339호실입니다. 네. 다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 공사할 때 전기 안전공사로부터 허가 받았냐 이거죠. 그러면 다 불법 시설물인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구청 다 제가 민원 넣습니다. 이게 정말 적법한 인테리어인지. 아니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일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드면 안 돼.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곧 답변이 올 텐데요. 아직 답은 안 왔군요. 제가 봤을 때는 주진우 의원 자체가 초법적 위치에서 정말 기득권으로 살았고 초법적 위치다 보니까 본인은 아직도 검사인 줄 알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절대 참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대응을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는요. 주진우 한 사람을 원흉으로 몰아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얘네들은 주진우를 영웅 만듭니다. 무슨 대단한 순교자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띄워주면 안 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국민의힘 의원 뭐 해봤자 100여 명이잖아요. 100여 명 다 조사하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아까 김종배 시의원 고발하는 수준 보세요. 이종배 수준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끝이에요. 고발장 내용이. 가능성 있는 사람 다 고발하자고 싹 다. 다 평평한 선에서 조사받자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이 지금 총리에 지명됐다고 생각하고 후보자에 가정을 하고 청문회 준비하듯이 한번 싹 털자고요. 아니 근데 이종배라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맨날 하라는 시의 일은 안 하고 맨날 국민의힘의 하청 고발인처럼 모든 것을 다 고발하고 모든 것을 다 무슨 서울시는 지금 뭐 그렇게 한가하고 뭐 따지고 시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서울시는 또 자기네 세금 중에서 5천만 원을 빼가지고 뭐 놀러 갔다 왔다 이것도 지금 의혹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청문회 하면요 또 저녁에 아마 그 국민의힘이 폭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학에 석사 받은 거 청와대 청와대요. 청와대 아니 민주당 최고위원 하던 시절인데 어떻게 그 1년짜리 석사 할 수 있었냐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올렸죠. 출입국 비행기 올렸잖아요. 그럼 석사 자격증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착각을 했던 게 그때 민주당의 최고위원 할 때는 지금 우리 당 민주당이 아니고 그 열린우리당이 우리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이제 있다가 나중에 5년 말기에 또 분당이 되면서 나중에 손학규 씨가 우리 당 대표로 오는 당하고 그 즈음에 민주당이라는 원외 호남민주당이 그렇죠. 호남민주당 원외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할 때야. 그러니까 물론 최고위원이라는 게 뭐 좀 공부도 하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충분하게 아니 요 김포공항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40분이면 가잖아요. 그날 가서 저녁에 공부하고 그 다음 날 수업 받고 또 올 수 있습니다. 1박 2일로도. 그런 어제 출입국 기록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민주당 최고위원 했다니까 지금처럼 월, 수, 금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11시까지 회의를 하는 그런 지금 민주당인 줄 착각하고 또 헛다리 짚었다. 이것저것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문제 제기하면은 41% 지지를 41%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고 여전히 관망하는 사람들이 이 집단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말로 수준 이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 거기에서 반응이 오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데 저는 일정도 그러면 증인 채택 안 하지 않습니까? 24일, 25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강행하고 그냥 증인하지 없이 그냥 하죠. 없이 그냥 해야 되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고 오면 할 게 없습니다. 일단 나라가 가야 될 길이 급하고 다만 문제 제기됐던 거는 그날 지명자가 충분히 설명할 거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공격의 내용이나 행태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진희 의원하고 비교하는 것도 사실 기분 나빠. 안 맞죠. 자존심이 상해요. 도덕적이죠. 너희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쪽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이쪽대로 저는 떼놓고 해야 되지. 이재명 정부를 전 정부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만 저는 아예 완전히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갈 길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 후보자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아마도 검찰이 한번 해보자. 정면으로 니네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도 한번 꽥 해보자. 저는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에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림수요? 어떤 노림수가 있습니까? 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했다. 네. 이거는 결국은 내란 특검이 구성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검찰과 내란 군들과 어떤 그런 비화폰을 고리로 한 뭔가 이 내란 관련해서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정권의 치명타를 날리기 위한 국민의힘과 뭔가 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과거에도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의혹 제기, 보수 유튜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도륙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띄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결국은 내란 특검이 이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각도로 한번 보시죠. 지금 검찰이 해체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안은 있지만 이게 국회 논의 과정에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검찰이 존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을 언제 소환하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네. 생각보다 속도를 굉장히 높이면서 검찰이 최소한 3개월 아니면 길면 한 6개월 정도 지금 존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건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수사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계산이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우정 지금 본인이 사표를 안 내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죽일 수 있는 사람 다 죽여보자. 네. 라고 덤비고 뭔가 혐의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기소 의견으로 또는 구속영장 실제로 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지금 각오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발을 단순히 겁죽이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이게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캐비넷이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해체되기 전까지 아예 타겟을 민주당으로 해서 먼지털이식으로 가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고발해주고 받는 쪽에서는 정기적인 수사하고 일부 내용은 바깥으로 흘려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 작전을 충분히 하고 남는다라는 전제로 저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최민희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군요. 개혁은 잠시도 늦추면 안 됩니다. 몰아쳐야 됩니다. 요즘 민주당이 협상하고 협치하고 민생 쪽으로 움직이니까 이 틈을 비집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집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만 제가 네. 이종배 이 사람은 22년도에 초선으로 서울시의회 돼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되는 것만 22년, 23년, 4년, 5년까지 67개예요. 고발한 게. 네. 근데 그러면 이 고발한 것 중에 도대체 수사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를 언론에서 추적하지 못하거든요. 맨날 보면 고발했다 그럼 바로 기사 나와요. 그렇지, 그밖에 없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보도가 안 나와. 네. 그럼 이 사람이 고발한 67개 중에 도대체 몇 개가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갔나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종배 시의원 같은 경우는요. 시의원이 돼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됐죠. 워낙 고발을 너무 잘해가지고 국민의힘에 공천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보훈 공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고발 보훈 공천. 네, 고발 보훈 공천. 고발 전문이면 시연할 게 아니고 대스방을 해야지. 지금 서울시 한가한 데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이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부러진 젓가락님께서요.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더 못 듣겠습니다. 노변 편인데 검사, 판사, 사법부 다 개판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 끄겠습니다. 이런 협박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름 바꾸겠습니다. 주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요거 한번 봐주세요. 스픽스몰 오늘도 공동구매 달려갑니다. 더우시죠? 제대로 된 탁상 선풍기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35,000원 이상 줘야 하는 제품입니다. 해바라기 서큘레이션 23,900원이고요. 10단까지 조절이 되고 무선으로 최대 16시간 돌아가는데요.
좌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하 이것까지 되는 제품 찾기 어렵습니다. 안전 문제 해결했습니다. KC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최장 10시간 이상을 이 선풍기로 작업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 확실한 메리트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35,000원 이상 줘야 하는 것 23,900원의 택배비 포함입니다. 금, 토, 일, 사흘 동안만 1,000개 한정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이 광고 보시면 바로 주문 후회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동구매 스픽스몰이었습니다. 홈쇼핑 사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 제가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10단짜리로 이렇게 속도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좌우로 움직이죠. 노인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한지. 탁상에서 이렇게 놓고 있는 거 KC 인정받은 제품 잘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장마철에는 눅눅한 거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책상에서 시원하게 일을 하려면 자, 이 제품 꼭 필요하실 텐데 2만 얼마라고 했죠? 23,900원. 23,900원 같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가격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네, 아주 시원해 보이고, 게다가 10단까지 조절이 된다 그러고, 16시간 동안 무선으로 저게 계속해서 작동한다 그러고, 게다가 안전이 가장 사실은 걱정인데, KC 인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같아도 정말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가실 때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변호사. 그래서 사용 후기를 좀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니, 조그마한 선풍기가 10단까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16시간, 최저속에서는 16시간을 무선으로 또 가니까. 이름이 해바라기 서큘레이터, 예. 스픽스몰 공동구매, 금토일 공동구매 특가입니다. 이제 이게 아시죠? 싸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예, 싸고 좋습니다. 너무 싸다, 인테리어적으로도 좋은데요. 디자인도 되게 네. 좋고 마감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 상단의 댓글창 위에 이제 제품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따 중소기업 제품들 아닙니까? 예, 중소기업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살아야 돼.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제품을 우리가 사줘야 되고 널리 알려야 대한민국이 또 살아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쨌든 기분 나쁘셨다가 갑자기 또 이 서큘레이터 보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서큘레이터 보고 기분 좋아졌습니다. 예. 그 앞에 놓인 과일도 좀 드시죠. 맛있게. 네, 이 맛있는 과일도 얘기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스픽스가 준비한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두 번째 제철 과일 세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로 구성했습니다. 21,900원에 부사 사과 1kg, 그리고 하우스 밀감 500g, 그리고 완숙 토마토 1k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산지 직송과 가락시장 경매를 통해서 최상의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픽스와 자연 섬김이 공동구매로 선착순 특가하고 있습니다. 21,900원입니다. 이 제품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바뀌자마자, 대통령 바뀔 조짐이 보이자마자 그동안에 그렇게 안 나오던 김건희 관련 녹취가 쭈룩쭈룩 나온다는 것입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대란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란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된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의 구현입니다. 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진짜 어떻게 우연히 찾을 수가 있습니까? 2021년 7월 수사 목록에는 분명히 녹취서라고 해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 녹취서가 압수수색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3,400페이지 정도에. 근데 갑자기 이번에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그 말을 믿어라라고 하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조은석 특검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현 씨가 이번에 풀려날 것처럼 보이니까 곧바로 추가 기소를 하고 또 법원에 이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영장 신청을 하고 지기현 부장이 보석
허가해줬던 그 결정만 취소하라고 요청하고 의견서를 냈고요. 더 중요한 거,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는 지기현 부장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네. 배당이 됐죠. 근데 물론 그 다른 재판부가 한상진 부장판사여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분이 이번에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 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영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 원래는 23일 날 예정돼 있었는데 김용현 측에서 23일 영장 실질 심사하는 거를 좀 늦춰달라, 우리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시간이 좀 달라지는 것으로 얘기됐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국회 답답한 거하고 비교해봐가지고는 뭔가 조금 진행이 되려나 보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여기서 네, 말씀하세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랑? 한쪽은 누구랑? 이기기도 하고, 아니요, 지금 이제 내란 세력, 그리고 새 정부, 그 사이에 기득권 구조에 놓여 있는 검찰, 그리고 검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또 정의파,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전선은 이기고 있고요, 일부 전선은 공격을 해오고 있고, 또 질지도 모른다라는 거. 왜 직위원이 안 맡았습니까? 직위원이 맡을 수도 있는 걸 왜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위원 재판부로 주지 않고 한성진 재판부로 이렇게 넘겼느냐?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가 됐느냐 아니냐, 일단 제가 취재해보니까 권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은 줬다 그러면은 다시 재구속을 해서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니냐, 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기는 곳과 이기지 못하는 곳이 여러 개로 섞여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면서 무엇보다도 국회가 정말로 지금 방심하거나 안이하게 접근해서 안 된다. 무조건 철두철미하게 가야 한다. 검찰 아까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우연히 발견됐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저는 이 표현도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저는 더 좋겠어요. 그래 좀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누가 믿습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강력하게 그 내용만 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나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일이 원래 구속 신문 예정일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용현 측에서 나 이거 준비 덜 됐다, 연기 좀 해달라, 그 말의 의미는 26일인 원래 자기가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그렇죠. 이유로요. 네. 근데 그 말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노림수는 하루라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석을 안 받아들인 이유는 보석으로 나가봤자 거의 감금 상태는 다름없다, 조건이 덕지덕지 붙으니까 그거 나 싫어. 그럼 26일 지나면 나는 그냥 완전 자유인인데, 근데 이렇게 구속신문이 만약에 27일, 8일, 9일 이렇게 늦게 시작되면 적어도 3, 4일 정도는 자유인 몸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구속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3, 4일은 나가 있잖아요. 그때 뭔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될 행동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연기 신청한다는 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이 신문 날짜가 잡히면은요, 변호사도 다 그 전날 밤새요. 밤새서 준비합니다. 법원도 밤새서 신문해요. 저기 신문하고 판단해요. 기록 검토하고. 준비 덜 됐다고 밀어주는 거를 갖다가 밀어달라고 신청한 거 갖다가 법원이 만약에 이걸 인정해 준다 그러면 이거 또 나라 뒤집힐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만약에 있다면 정말 법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건. 네. 자, 내란 특별검사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포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검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법 10조에서는 특검이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해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와 관련해서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는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서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는데 왜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나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공소제기는 즉시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 공표하고 있으니
이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6일이 되면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원래 23일로 날짜를 잡았던 것인데 만약에 법원에서 김용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날짜를 조금 바꿔준다면, 바꿔줄 수도 사실 있거든요. 바꿔준다면 24일이나 25일 정도의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 예, 뭐 이게 지기현 판사도 갑자기 생각나고요. 재판 끌다가 풀어주려고 했던 의도 아닌가. 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이 검찰이 뭐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뭐 얼마든지 뭐 증거인멸죄, 교사죄 뭐 해서 다 연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본적으로 네. 이 내란 수사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끊겼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어쨌든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뭐 강단 있는 특검으로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 특검이 정말로 발본색원 해야 된다. 발본색원. 특히 노상훈 같은 민간인이 현역 살인관을 햄버거 집에 2분이나 불러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이런 게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수장시키겠다 뭐 한다. 그러니까 비하폰 1300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민간인에게도 수백 개가 지급되었을 수도 있다. 그게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 이거 빨리 파헤쳐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명령 내리는 사람에 기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짓을 할 줄도 모릅니다. 무기를 들고. 자, 그런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특검이 파헤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직자든 비공직자든 간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내란세는 뿌리를 뽑아야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안 오지 않겠나. 네, 이것도 중요한데요. 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사실은 이 특검에서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잘났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나오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여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일말이라도 남아있지 않느냐. 이들 윤석열 측에서? 그렇죠. 지금 이거 이제 판만 뒤집으면 너희들도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일종의 주술이나 초현실 무엇에 기대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정을 했을 경우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인정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그냥 멸망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하나도 잡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상황에서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일당들 아니에요. 검사가 지금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도 거꾸로 턱 칼을 들어서 야 정교환 너 죽일래, 김지호 너 죽일래 라고 덤비는 것이 웃기거든요. 그런데도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야 김민석이면 어때? 가져와 죽여봐. 이런 게 지금 가능한 세상인가요?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멘탈은 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저는 민주당 의원 계시지만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법사위가 전초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다.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 국회의 역할이 오히려 정권 바뀌니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법적인 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아까 김용현 장관 측이 주장하는 거 뭐 준비 기간에 기소한 거 불법이다. 이 얘기는 진짜 기본도 안 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게, 준비 기간이라는 게 특검법에 10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일 이내에 필요한 만큼 준비할 수 있다. 그렇죠. 21일 준비가 아니고 20일 20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 이번 특검 실제로 6일 정도 준비 기간 가지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요. 조은석 특검이.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짧게 가진 거죠. 6일 하고 그다음에 수사 개시한 다음에 기소한 거예요. 준비 기간 중에 기소한 게 아니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했어요. 전혀 불법 요소 없습니다. 이건 뭐 기본도 안 되는 주장이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특검의 공무집행 방해죄 기소, 김용현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현타가 온 국민들이 많다고 해요.
공무집행방해 대명사는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한남동 간저에서 그 경호관들에게 기관단총 들고 무장 시위를 한 게 공무집행방해의 끝판왕입니다. 아니 그런데 검찰에서는 왜 윤석열을 풀어주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해서 기소하지 않았죠?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내란숙애가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반바지 입고 그냥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네.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이따위로 하는 행동 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화 많이 내시고 제2의 조국으로 만들어버리기만 해봐. 내가 민주당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나 뭐 읽어드릴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진 의원이 하도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고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공격을 세게 하니까 마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답니다. 국민의힘에서 모두들 주진우 빼고는 아무도 사실은 김민석 이 후보자에 대해서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주당도 알아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노벨상 그거 하나 잠시만 여쭤볼까요? 네. 그 저기 캄보디아 ODA 네, 관련으로 ODA. 네. 뭐 희림 건축 그게 지금 우리 부산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덕신공항에 사실 희림 건축이라는 그런 규모는 크지만 공항 터미널 공사는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실적도 없는 게 왜 어떻게 해서 이 가덕신공항 그 큰 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느냐. 네. 알아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조그마한 공항에 설계를 한 그게 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당군인의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이 가덕신공항 사업에 김건희와 절친했던 기업과 또 기업들이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 네. 이것도 특검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당연히 그거 뭐 그것도 밝혀야 되는 정말 거고요. 중요한 지금 부분인 뭐 것 같습니다. 한두 그리고 가지가 그 아닌데, 저기 예. 뭡니까 그 농수산물 수입업체 그 장모가 뭐 최순실 이것도 하던 걸 있어요. 뭐 해가지고 네. 거기에 뭐 인천에 그 마약 그 사건 뭐 이렇게 무마했던 거 하고 비슷한 게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소문도 그거는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최은순이 평택항으로 수입 농수산물 그거 그 했는데. 마늘이거든 마늘. 마늘.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밀반입을 하려고 하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김건희 씨가 무마를 시켰는데 예. 그게 이제 터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뭐 인천 유하고 비슷하다는 뭐 이런 게 맞나요? 예.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최은순 씨가 이제 평택에서 하던 그런 사업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폐업시켰다. 아 최근에. 예, 최근에 그만두게 되었다면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와.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특검 통해서 최대한 많이 밝혀져야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다음에 뭐 수사청, 중앙수사청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탈탈 턴다는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 정확하게 진상규명, 어느 정도 해먹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건 예방할 수 없다라는 각오로 저는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다음 주에 오히려 인사청문회 보시면서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검찰이 사실은 뭐 이종배 씨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하고 또 저쪽에서도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거니까 그 전에 빨리 이거 고발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밝혀낼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출판기념회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나 뭐 경조사비로 들어온 돈이 사실 얼마였는지 확인도 안 되고 아무런 증거도 사실은 없고요. 그걸 가지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뭘 잘못했네 잘했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그런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어떻게 신고해요? 신고할 때에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이미 다 사용해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고. 이 정도의 내용은 네. 그냥 통과 의뢰입니다. 네, 통과 의뢰이기 때문에 긴장할 거 없다. 당당하게 맞서고 비판받을 거 비판받고 빨리 그렇죠. 국무총리로 임명이 돼서 나란 일 돌봐야 한다. 이렇게 되는 네, 국무총리도 빨리 임명하고 민정수석도 빨리 임명하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너무 협치 얘기하다가 막 159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내각 정리 못하는 것보다는
저는 빨리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가지고 임명할 사람들은 빨리빨리 임명하고 좀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자 화이팅! 네, 예니님께서 아유 우리도 알아요. 근데 하도 당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우님도 내란 세력이 저리 설친이 열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좀 열을 좀 식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또 이 제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전설의 고려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입니다. 산삼 순백이죠? 옛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답니다. 이제는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은 산삼 순백이 있습니다. 6월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미리 채워야 할 때입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꽉꽉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흡수율을 높이는 컴파운드 K까지 강화돼서 몸이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드립니다. 온라인 후기가 16,000건 이상이고요. 거의 만점의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6월에도 변함없이 산삼순백 1+1과 사은품 천삼 발효식초 2병을 준비했습니다. 이 천삼 발효식초는요. 황금색이 나는 그 안에 진짜 산삼 같은 게 쏙 들어있는 그런 아주 병도 예쁜 식초예요. 발효식초. 그거 먹고 나면 진짜 몸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6월에도 변함없이 이 제품들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입해 보시고요. 단순한 사은품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또 하나의 선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국내 유일의 저온 자연 발효 식초, 고온 발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청명한 황금빛 원액, 그 깊고 순한 맛은 식초라고 부르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몸에 채우는 산삼, 비우고 정화하는 발효 식초, 하나는 채우고 하나는 다스리는 산삼 순백의 선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 자연의 걸작이 한 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 산삼 순백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정치평론보다 광고를 더 잘해요. 광고를 더 잘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산삼 순백 댓글잔 뭔가 자꾸 사고 싶어. 예, 사고 싶습니다. 자꾸 사고 싶어. 바꿉시다. 우리 사고 싶어. 그냥 쇼핑몰 만듭시다. 좋아요. 저는 중소기업을 위한 쇼핑몰 언제든지 제가 환영하고 중소기업이 살아 나라가 산다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정기한 대표 말 중에 잘못된 거였습니다. 정치평론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평론과 같이 잘하는 것으로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영희 TV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노영희 TV. 오늘 많은 분들께서 출판 기념회 안 합니다. 예, 내일 출판 기념회 또 양천구에서 갈산 문화센터에서 네. 출판 기념회를 또 하고 있는데 그 책이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노영희의 기록. 네, 변호사 노영희의 기록.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감사드리고요. 출판 기념회 오시면 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네. 사이에 빨리 뛰어가서 팍 도장 찍고 빨리 가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18,000분 가까이 우리 방송 시청해 주셨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맨날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말하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수창기에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우리 전 대표님이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 또 즐거운 밤 마무리 한번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2시 갈산문화센터에서 하는 2호선 양천구청역 저의 출판기념회, 저의 북콘서트 한번 와보시면 그냥 잔잔한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 또 유명한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역전의 응사들에서 정기현 대표가 공구 쇼핑몰 정말 목숨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쇼핑몰 저기 지금 보이시죠? 스픽스몰 자신있다 비교하라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할 말씀 있으세요? 스픽스몰에 오셔서 비교도 해보시고 또 쇼핑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 저걸 만들었는지 깜짝 놀랄만한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장사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귀엽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